이것 때문에 뭐 일부러 폐경을 만든다 이런 이제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해결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방암과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목과 상부 흉추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김준영의 아프지 마쇼. 안녕하십니까. 안편한조리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주변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 호르몬이 내 몸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왜 일부러 폐경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유방암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이제 한 70% 정도 환자분들이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는 암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특히 유방에 관련되어 있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 호르몬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암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트로겐이 유방만 자극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난소에서 만들어져서 자궁도 자극을 하거든요.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 자극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표시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게 유방암 환자분들에게는 에스트로겐의 문제들을 없애게 되면서 생리도 안 하게 되니까 폐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방에 작용하는 호르몬을 차단을 하다 보니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폐경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잠을 잘 못 자요, 관절이 여기저기 쑤셔요, 식은땀이 나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기분이 뭐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폐경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난소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폐경이 되면 난소가 아니고 지방에서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아주 소량이라서 크게 영향이 없고요. 지방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호르몬들이 결국은 유방에 암이 자라게 하는 그런 수용체를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암세포가 자라게 되니까 차단을 하게 되고 에스트로겐이 암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벌써 암세포의 본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약을 먹느냐? 암세포가 유방암 덩어리밖에 없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은 100% 다 제거가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주변에 임파선으로 가지 않았나, 제일 걱정하고요. 두 번째, 유방암은 뼈, 폐, 간, 뇌로 제일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 혹시 가 있는 세포는 없는가 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검사로 뭐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 CT를 찍어본다든지 MRI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포 몇 개가 가 있는 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세포가 몇 개가 가서 결국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재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세포를 끝까지 따라가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항암 치료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항호르몬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도록은 할 수가 있겠지만,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폐경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 난소가 그냥 잠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냉동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게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난소를 기능을 잠시 멈춰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약을 끊게 되시면 폐경 나이가 아니신 분들은 다시 이제 생리를 하시게 되고요. 폐경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폐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호르몬 약이라고 하면요, 타목시펜이 있고 졸라덱스가 있어요. 암세포를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 폐경과 같은 증상들이 부가적으로 좀 생길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타목시펜은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요, 만들어진 그 호르몬이 세포에 닿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은 세포의 호르몬 수용체에 딱 닿는 순간 이 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용체를 이 타목시펜이라는 게 차단을 해버리니까 에스트로겐이 와서 자극을 하려고 해도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자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라라는 신호가 없으니까 암세포 혼자 살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있다가 면역세포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이제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졸라덱스는 이 에스트로겐 자체를 생성을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난소 기능을 이제 억제시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뭐 일부러 폐경을 만든다, 이런 이제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 폐경이라는 것은
난소가 기능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 졸라덱스가 하는 그런 기능들은 난소를 좀 쉬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백 년 뒤에 깨워야지 되는 그런 냉동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졸라덱스와 타목시펜을 이제 일정 기간 사용을 하고 끊게 되잖아요.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이제 생리를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타목시펜과 졸라덱스가 어떻게 다르고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까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신 분들은 이 호르몬 약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보통은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게 난소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느냐 지방에서 더 많이 만들느냐의 차이지만, 결국은 그 호르몬들이 암세포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유방암이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다, 그러면 일단 타목시펜 약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난소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난소 기능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졸라덱스라는 주사약을 이제 써서 난소 기능을 잠시 좀 쉬게 만들고 이 에스트로겐 생성을 못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은 주사까지 맞게 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타목시펜 약만 드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빠짐없이 드시는데도 계속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약을 열심히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먹으면 열심히 먹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의 작용 때문에, 또 호르몬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폐경 같은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잠을 안 재운다든지, 뭐 식은땀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불편감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타목시펜의 연구, 또 졸라덱스의 약 연구만 보더라도 5년간 재발률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생존율도 10년간을 보면 훨씬 더 떨어뜨리는 효과들이 있다는 건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효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들 때문에 약을 끊는다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없애는 게 좋을까? 이걸 다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방법들을 썼는데, 근력 운동을 좀 하고 근육의 볼륨을 조금 키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수록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처방인데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도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운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좀 해결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근육이 생성이 되려면요, 일단 신경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됩니다. 신경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위치에서 항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척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신경 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이 신경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은 신경 신호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은 근육으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신호 작용들 때문에 근육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말라져 가는 효과가 일단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골격계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면요, 그런 신경들은 자율신경에서도 또 효과를 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은 제일 첫 번째가 혈액순환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근육이 말라 들어가는 건 뻔하죠. 우리가 깁스를 하고 있으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도 근육이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이 가만히 있는데 별로 좋진 않잖아요. 움직여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더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걸 상황을 개선시켜주면 내가 지금 더 노력을 해야지 되는 운동량보다도 훨씬 더 줄인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더 배가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여러 암들을 앓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유방암과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목과 상부 흉추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골반 문제들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좀 좋게 해주면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율신경 치료가 암 환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치료이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다라고 꼭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가요? 유방암이나 난소 자궁암 이런 분들은 여성 생殖기와 이제 관련이 많기 때문에 임신하고 관련이 되는가 아닌가는 아주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난소 자궁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사실 이제 난소와 자궁을 한꺼번에 다 같이 없애버리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신과는 거리가 조금 이제 멀어질 수 있지만 유방은 전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은 없다 하더라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518명을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요. 항호르몬 치료를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유지를 하다가 한 2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임신이 잘 되는가 어떤가를 확인을 했는데 74%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한 64% 정도가 출산을 했고요. 근데 이거에 항호르몬 치료를 끝까지 끝내고 임신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3년 반을 지나가지고 연구를 해봐도 비슷한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6년을 지나가지고도 검사를 해봐도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항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당겨가지고 임신을 꼭 해야지 되고 이런 기간이 아니고 항암 치료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셔도 늦진 않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더 확실하게 들어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만 국제 연구는 40살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임신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항암 치료를 잘 끝내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고 엄마가 건강을 찾아야 그 다음에 태아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암을 잘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임신을 계획하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라면 이런 내용들은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분들, 또 젊은데 유방암이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또 한편의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다음에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